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게 나왔는데요. 김용갑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갑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 0.04% 상승한 33,997.65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3포인트, 0.01% 하락한 4,373.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23포인트, 0.25% 하락한 13,533.7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이후 1년 만에 더 강화된 규제를 내놨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정을 강화해서 저사양 AI 칩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된 국가 21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합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전달될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 추가 라이센스도 요구합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용 칩 등은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4.8%를 넘어섰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서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장기화 기대감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0%에 달합니다. 이날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6.8% 증가한 2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는 21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2.66달러로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분기 매출액 25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였던 251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90센트로 전망치였던 82센트를 상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익은 1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과 대출 성장에 힘입어서 이자 소득이 4%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분야에는 좋지 않은 소식들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GM은 미시간주의 전기 트럭 생산 공장의 가동 시점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GM은 당초 내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2025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GM의 목표에도 이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좋지 않자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이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시드는 3분기에 1,457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예상치인 2,000대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현지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에 그러니까 19일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파월 시장은 이 행사에서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징후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네. 한편 오늘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는데요.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여전히 탄탄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경제 지표가 또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9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0.7% 증가한 7,04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0.3% 증가였는데 이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9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왔습니다. 또 높은 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 소매 판매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소매 판매는 6달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잡화점의 증가세가 3%로 소매업체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온라인 부문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1%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점과 주점은 전월 대비해서 0.9% 증가하면서 연간 9.2% 증가로 전체 카테고리 가운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감소한 분야에서는 소수였는데 전기 제품 매장과 의류 소매업체는 전월 대비해서 0.8% 감소했습니다. 어제 매출이 감소했다고 전해드렸던 이 베스트바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체인이기도 합니다. 이날 소매 판매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시장 전략 책임자는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멈출 수 없다며 이 소매 판매 보고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달 말에 강력한 국내 총생산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연준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9월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은 시장의 전망치를 또 웃돌았습니다. 미 연준은 9월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0.1%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산업 생산의 가장 큰 부문인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했습니다. 9월의 설비 가동률은 79.7%로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주택건설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업협회가 이 웰스파고의 10월 주택시장 심리지수는 40으로 9월 44에 비해서 더 낮아졌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주택건설 시장의 업황의 개선과 악화를 나눕니다. 이 건설업자들은 현재 23년 만의 최고 수준인 모기지 금리를 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2달간 7% 수준을 넘어서면서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